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후위기와 그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이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올해 인물로 선정이 됐고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라는 말이 아주 유명하게 됐죠. 지구가 불타고 있고 그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하면서 결석 시위, 그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데요. 학교에 가지 않고 지구 기후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유엔을 방문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어른들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것이 클라이매틱 이멀전시나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기후 비상 상황, 기후 위기라는 말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기후 위기는 지금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껴지냐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9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녹색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설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국민들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폭우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심각성을 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폭우, 코로나, 폭염, 호주 산불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장마가 계속해서 49일 동안 최장시간의 장마가 이어졌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기도 했었고, 올해 2019년 초에는 호주 산불로 인해서 10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특히 기온이 오르면 모기와 같은 설치류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 그리고 폭우, 폭염, 이런 기후위기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세계 위험 보고서가 있어요. 뭐가 지금 제일 위험한가 우리 사회에. 그 중에 10개 중에 5개가 다 환경 문제였습니다.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소실, 이런 것들 다 환경 재난인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정말 높아지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북극에는 이제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거기 있는 빙하에 있는 것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런 지구의 기온을 과학자들이 뽑아내는데요. 산업화 이전까지는 만년에 5도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100년에 1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히 보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 51년부터 1980년까지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역시 산업화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기온은 정비례하는 그래프가 밝혀졌고요. 이거 뭐 믿을 만한 자료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사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다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고, 그것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맞다는 것이 이제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UN 소속 IPC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의견을 내는 곳인데,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 2도가 올랐을 때 그리고 1.5도가 올랐을 때 이렇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 2.6배가 증가되고요. 빙하는 10배가 줄어들고 해수면 0.6m 상승하고 산호초는 거의 없어지고요. 식물이나 척추동물은 2배가 줄어듭니다. 이게 1.5도일 때 이 정도고 2도일 때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금 지구 온도를 2도, 1.5도 이렇게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1.5도로 막아야지만 이 모든 거를 좀 극복할 수 있고, 지구는 이제 자정 능력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런 거를 자정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1.5도를 넘어서 버리면 그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1.5도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화석 연료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석탄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충남 쪽, 인천 쪽 이쪽에 화력발전소가 무려 59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0%가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탈석탄을 선언을 했지만 아직도 7기가 신규 건설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석탄을 줄여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줄이지 않으면 1.5도를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아까 조사했던 녹색연합 조사 결과를 보면 90.8%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2030년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90.6%가 동의를 했어요. 순배출 제로가 뭐냐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산림 같은 데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말하는데 2050년까지는 이걸 꼭 이뤄야 된다고 국민들이 얘기했고, 또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90.7%가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목표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 요 맨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목표예요. 목표가 이렇게 줄어들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운 건데 실제 배출량을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2010년도부터 목표 배출량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요. 초과 정도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즉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목표는 아까 얘기했던 순배출 제로나 2030년, 2050년에 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로 하자는 거에 목표도 되지 않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후위기 활동들을 좀 살펴볼게요. 전국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전국에 377개 단체가 모여서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활동, 그리고 정부의 요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투자 금지하고 2050년 넷제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함께 이런 탈석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50년, 2030년 계속해서 탈석탄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계속해서 심각해지면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은 바로 노동자들인데요. 폭염이 심각해지면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메르스 같은 경우에 31주 동안 38명이 사망했는데 폭염은 17주 동안 질본 기준으로 48명, 통계청 기준으로 16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만큼 이런 전염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기후위기라는 거는 이제 차별적으로 찾아와요. 더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했던 건데요. 경비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에어컨을 좀 쓸 수 있게, 폭염 때 에어컨을 쓰는 거를 주민들 눈치를 보느라 못 썼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에어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동들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덕 에너지 카페라고 해서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조사도 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게 기후위기를 막는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우리 삶과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기후 위기가 대부분 막을 수도 있고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부는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면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하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후 정책이 있는지, 여기에 부족한 건 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활동들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9월에 국회에서 비상선언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 비상선언 통과될 때 가장 크게 활동했던 게 청소년 기후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청소년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의 주인들이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비상행동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기후위기를 극복할 전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는데 대전에는 대전 기후위기 시민행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청소년 기후행동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식인데요.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곡물을 생산할 때 같은 칼로리의 곡물보다 그 축산을 하는데 160배 정도 넓은 땅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토마토 생산에 필요한 물의 90배 정도가 이런 소고기를 만드는데 생산이 됩니다. 그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거고요. 그 UN 식량농업기구라는 곳에서 보면 축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14%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말 엄청난 양인데 2050년까지 모든 사람이 채식을 하면 온실가스 60%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고, 비건이라고 이제 고기뿐만 아니라 어패류, 생선 이런 것들도 먹지 않았을 때 70% 감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옥스포드에서 한 연구인데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채식을 한다면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채식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고기를 조금 먹고 이제 과일과 채소도 먹고 이런 건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기 생산이 지나칠 정도로 많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줄여도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월요일은 내가 채식하는 날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하고 그걸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면 좀 기후 위기를 막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바로 재활용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어디서 가장 많이 하는지 보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포스코, 현대제철, S-오일, GS칼텍스 이런
제철 회사들, 그리고 석유화학 회사들,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6개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67%예요. 특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거는 이런 물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사실 가공이나 폐기를 하는 데는 이산화탄소가 생산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게 하려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물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만들질 않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라든가 텀블러나 장바구니 같은 거 사용하고 일회용품 줄이는 게 온실가스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게 분리수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기후위기 막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에서 이런 과정에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니까 이런 것들 잘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 녹색연합에서 하니까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후위기가 무엇이고 또 기후위기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정말 지구 온도가 1.5도, 2도 오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삶이 바뀌었는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행동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꼭 같이 행동해서 기후위기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